재벌 며느리의 배신과 300억 유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적인 실화를 가지고 찾아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구의 초고층 펜트하우스 120층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0.01%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월 관리비만 500만 원이 넘는 이 화려한 공간에서 한가영이라는 42세 여성이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가영은 200평 규모의 드레스룸에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12개, 켈리백 8개가 진열되어 있고 샤넬과 디올의 신작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10억 원이 좋게 넘는 명품 컬렉션입니다. 거실로 나온 가영은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으며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재산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요. 펜트하우스 한편에는 68세의 서민정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할머니입니다. 항상 검소한 옷차림에 소박한 말씨를 쓰는 그녀를 보면 누구도 그녀가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숨은 부자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정 할머니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 한 모퉁이에서 작은 노점상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며 하나뿐인 아들 재민을 키웠습니다. 그 힘든 시절 조금씩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의 싼 땅들을 사모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황무지 같은 곳들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땅들은 모두 개발구역이 되었고 지금은 5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월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들어오지만 민정 할머니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산층 집안 출신인 가영이 재민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소개해준 친구가 말했습니다. 재민 오빠 집안이 강남에 부동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 어머니가 투자의 천재래. 다만 좀 검소하게 사신다던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가영은 이 말을 재벌가 어머니의 서민 체험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재민이 소박한 식당을 고른 것도 민정 할머니가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온 것도 모두 검소한 재벌가의 미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가영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야.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나셨는데도 정말 겸손하시거든. 하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정말로 서민적이었고 재민의 수입도 평범했습니다. 가영이 기대했던 화려한 재벌가 생활은 없었습니다. 결혼 1년 후 가영은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부동산 이야기는 언제 나와?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부동산? 엄마가 전세방 하나 있다고 한 건데. 그때 가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가영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실망한 마음을 숨기려 했지만 민정 할머니에게는 다 보였습니다. 가영은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짐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가영은 강남의 상류층 부인들과 어울리며 허영심을 채웠습니다. 청담동 고급 라운지에서 만나는 재벌 부인들 앞에서는 항상 시어머니 이야기가 고민거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특이해요. 너무 서민적이세요. 맨날 시장 가서 장 보시고 김치도 직접 담그시고요. 가영이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부인들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우리 같은 계층과 안 맞으시는 분들 정말 곤란하죠. 가영은 이런 반응에서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상류층이라는 착각 속에서 시어머니를 더욱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민정 할머니에게는 태호라는 35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태호를 민정 할머니가 우연히 만나 대학까지 후원해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태호는 졸업 후 민정 할머니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비서가 되어 20년 동안 친아들처럼 모셔왔습니다. 매일 아침 민정 할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태호의 모습을 보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민정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받는 차가운 대우를 보며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할머니,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머니 재산 규모를 알면 태도가 달라질 텐데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지우의 8번째 생일 파티가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모인 화려한 파티장에서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만든 음식들과 1억 원짜리 맞춤 케이크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영은 샤넬 트위드 재킷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개월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앉은 민정 할머니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화려한 파티장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 민정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우의 할머니입니다. 사실 저희 지우가 어릴 때부터 제가 김밥을 자주 만들어줬거든요. 오늘도 500줄 말아왔어요. 혹시 남는 음식 있으면 포장해서 가져가세요. 순간 파티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독특하시네. 강남 사는 사람 맞나? 완전 촌스러운데? 가영은 급히 무대로 올라가 민정 할머니의 팔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가영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김밥 500줄? 포장해서 가져가라고? 거기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참아왔어요. 어머니 때문에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이 창피당했는지 알아요. 민정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가영이 대답했습니다. 좀 배우세요. 우리 수준에 맞게 행동하시라고요. 우리는 강남에 살아요. 펜트하우스에. 어머니처럼 시장에서 흥정하고 김밥 싸들고 다니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때 8살 지우가 방에서 뛰어나와 외쳤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가영은 아이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지우야, 너도 할머니 따라서 이상해지고 있어. 친구들이 할머니가 해준 김밥 냄새 때문에 너한테서 마늘 냄새 난다고 해. 창피해서 어떡해. 민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영아, 그럼 내가 없으면 되겠니? 그날 밤 민정 할머니는 태우에게 전화를 걸어 한강변으로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서러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태우야, 내가 정말 그렇게 창피한 존재일까? 20년 동안 정성껏 키운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서럽더라. 태호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말씀하세요. 할머니 재산 규모를 알려주시면 돼요.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결심했어. 유언장을 쓸 거야. 다음 날 오전 민정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전 재산을 김태호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아들 박재민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정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재민이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요.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지금 사는 집까지. 그리고 태호가 20년 동안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재산이 현재 시가로 약 500억 원 정도 됩니다. 민정 할머니도 정확한 규모는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정 할머니는 태호와 함께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로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이 작은 식당은 금세 마을 사람들과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정성껏 국밥을 끓이는 민정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그런 할머니를 도우며 진짜 아들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요. 민정 할머니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이제야 진짜 내 자식을 만난 것 같네. 한편 서울에서는 가영이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 할머니가 남긴 편지와 유언장을 받아본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영아, 진짜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내가 놓친 건 500억이 아니라 진심으로 널 사랑했던 시어머니야. 이제 너무 늦었지만 언젠가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가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민정 할머니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태호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5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남에게 넘어갔다는 현실 앞에서 가영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후 동해안의 작은 국밥집 할머니의 손맛은 지역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 할머니와 태호는 매일 아침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둘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성향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태우야, 내가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민정 할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요.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피보다 더 진할 수 있단다.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바닷가를 걸으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민정 할머니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영은 20년 동안 시어머니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태우는 민정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고 2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민정 할머니 같은 진심 어린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태호 같은 사람이 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